nice too. I know it's been a while. 안녕하세요. 김종준의 딱 한 놈만 팬다 116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저께도 날씨가 굉장히 좋았지요. 이제 뭐 거의 가을 날씨인데요. 5개 구장에서 5개 경기가 모두 정상적으로 치러졌습니다. 이제 좀 많이 춥더라고요. 밤에 오니까 굉장히 선선했고요. SK와 기아, LG와 KT, 롯데와 NC, 한화와 두산, 삼성과 키움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먼저 박스 스코어 전해드릴게요. SK와 기아, SK에서는 김광현 선수가, 그리고 기아에서는 터너 선수가 등판을 했고요. 7승 7패 1무, 양팀이 똑같았죠, 상대 전적이. 그러나 마지막 경기 4대2로 기아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러면서 8승 7패 1무, SK는 전구단 상대 전적 우위로 시즌 1위를 하고 싶었을 것 같은데, 자, 기아에게 뒤졌습니다. 4대2로 기아가 승리를 거뒀고요. 선취점은 기아가 먼저 냈고 SK가 쫓아갔지만 추가점을 기아가 냈습니다. 결승타는요, 터커 선수가 6회 무사에서 폴대였죠. 우측 폴대를 맞추는 홈런, 7호 홈런이었습니다. 김광현 선수가 홈런이 나오고 나서 굉장히 좀 놀란 눈치였는데요. 자, 그리고 터너 선수 6이닝 동안 6안타 4사구 1, 삼진 3개, 실점, 자책점 2개였습니다. 6승째를 거뒀고요. 임기준, 박준표, 하준영, 문경찬 전부 홀드, 문경찬 선수는 세이브였습니다. 8회와 9회 지난번 고척 참사가 있었잖아요. 5점 차 역전. 약간 선수들이 긴장했던 모습이 보였는데 잘 이겨냈어요. 그리고 홀드와 세이브를 올렸고요. 김광현 선수 6이닝 던지면서 안타 5개, 4사구 4개, 홈런 1, 삼진 3개, 실점 3, 자책점 3. 최근 김광현 선수는 거의 9위보다는 이름으로 게임을 하고 있었거든요. 사실 공이 안 좋더라고요. 시즌 초반에 비해서는 김광현 선수의 공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았고, 결국은 기아 선수들한테 잡혔습니다. 3점 실점 3자책이면 네, 하지만 김광현이기 때문에 정형일, 신재웅, 박민호 선수가 이어 던졌습니다. 4대2로 기아가 승리를, 최종전, 양팀 최종전 승리를 거두면서 8승 7패 1무, 기아가 우위를 앞서며 시즌 마지막 경기를 마쳤습니다. 자, 잠실에서 KT. 자, 여기도 LG에서는 윌슨, KT에서는 배재성 선수였는데요. 승부는 1대0 리드가 5회 6회 깨졌죠. LG가 이번에는 역전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5회 6회 6점을 허용하면서 7대3으로 KT가 승리를 거뒀고요. 배재성 선수가 7승을, 윌슨 선수는 7패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결승타는 5회 무사 만루에서 유격수 땅볼이죠. 유격수 라인 드라이브인데 글러브 맞고 떨어졌었어요. 박승욱 선수가 기록을 했고요. 홈런 유한준 선수가 13호 6회 1점짜리였고, 심우준 선수가 그라운드 홈런을 만들어냈어요. 6회 3점짜리였고요. 오지환이 8호 홈런. 배재성 선수 5이닝 동안 8안타 4사구, 삼진 5개, 실점, 자책점 1점이었고, 전유수, 주권, 김재윤, 이대현 선수가 2실점으로 막아냈죠. 전유수 1점, 주권 1점, 그리고 김재윤, 이대현은 무실점. 윌슨 선수 5와 3분의 2, 안타 7개, 4사구 4개, 홈런 2개, 삼진 셋, 실점 6, 자책 6이었습니다.
진해수 정우영 선수가 어저께 1과 3분위에서 1실점을 했고요. 송은범 선수가 1이닝을 던졌습니다. 자, 7대3으로 KT가 1승 1패를 만들었네요. NC와 롯데 6시 경기였죠. NC에서는 루친스키가, 롯데에서는 서준원 선수가 등판을 했는데 초반 분위기는 NC였죠. 4대1까지 앞섰는데요. 중반 이후 쫓아왔습니다. 5회 2점 그리고 8회 역전을 했습니다. 롯데가 5대4로 승리를 하면서 연패를 끊었습니다. 기아는 5연패를 끊었고 롯데는 7연패를 끊었네요. 자, 5대4로 롯데가 역전승을 거뒀고요. 진명호 선수가 3승이 됐고 강윤구 선수가 3패가 됐네요. 배재환, 강윤구 선수가 좀 안 좋았어요. 루친스키 선수 5회 7이닝 사사구 2개, 삼진 5, 실점, 자책점, 석점이었고요. 박진우 선수가 2이닝을 잘 던졌는데 8회 배재환, 강윤구 그리고 또 원종현 선수까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강윤구가 패전 투수가 됐고 서준원 3이닝 던지고 마운드 내려갔죠. 7안타, 사사구 하나, 삼진 하나, 실점 넷, 자책점 넷. 박진영, 박시영, 진명호, 손승락 선수가 마지막 1이닝을 세타자로 깔끔하게 막아냈습니다. 그래서 세이브를 올렸고요. 그래서 진명호가 승리 투수, 손승락이 세이브를 올렸습니다. 결승타는 8회 2사 1, 2루에서 우중간 쪽으로 2루타를 친 돌아온 신봉기 선수가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롯데가 7연패를 끊고 5대4 승리를 거뒀습니다. 두산과 한화, 두산에선 린드블럼이 그리고 한화에선 한화에선 김희환 선수가 등판을 했죠. 린드블럼 선수가 이번 주 첫 번째 등판이었어요. 우천으로 내서 하나씩 빌려서 첫 번째 등판이었는데요. 실점은 먼저 했습니다. 2회에 2점을 먼저 줬는데 그 이후에 점수를 주질 않았죠. 반면에 두산은 김희환 선수한테 끌려가다가 4회, 5회, 7회 한 점씩을 내면서 3대2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안타 12개 쳤는데 3점밖에 안 났어요. 결승타는 7회 무사 1루에서 좌익수 쪽으로 2루타를 친 허경민 선수가 기록을 했고요. 린드블럼 8이닝을 던졌습니다. 안타 2개, 사사구 하나, 삼진 9개, 실점, 자책점은 2점이었고요. 방어율 2.04. 이영범 선수가 1이닝을 깔끔하게 막으면서 세이브, 15세이브째를 기록을 하게 됐고요. 반대로 김희환 선수는 5와 3분의 2 안타 10개 맞았는데 삼진 3개, 실점 2, 자책점 2 잘 던져줬어요. 안영명이 이어 던졌는데 결국 결승점을 허용을 했죠. 그리고 박상원, 정우람이 이어 던졌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대2로 린드블럼이 20승을 기록을 합니다. 24경기 만에 20승이라 최단 기간 20승, 최소 경기 20승이었고요. 두산은 2승을 거뒀습니다. 점수가 많이 나도 이기고 적게 나도 이기는 그런 게임이었고요. 키움과 삼성, 키움에서는 브리검, 삼성에서는 라이블리였는데요. 자, 경기 시작부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삼성은 총 21점을 줬어요. 안타 23개, 볼넷이 13개. 삼성이 14개 안타에 8점을 냈는데 따라가질 못했습니다. 브리검 선수가 3년 연속 10승을 거뒀고요. 라이블리 선수는 2패. 결승타는 1회 2사 2, 3루에서 우중간 2루타를 친 샌즈 선수가, 그리고 홈런은 김하성 18호, 최영진 선수가 5호 홈런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브리검 6이닝 동안 7안타, 사사구 하나, 삼진 7개, 실점, 자책점 2점이었고요. 윤영삼, 양기현, 김동준 선수가 이어 던졌고, 라이블리 선수 2이닝 동안 안타 7개, 사사구 3개, 삼진은 2개, 실점, 자책점 9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김대호 선수도 7점을 줬고요. 최주광 선수 2점,
김시현, 최충현 선수 다시 2점, 임현준도 1점, 총 21점, 안타는 23개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21대 8, 제가 경기 시작하면서 1회부터 2점 주고 2회 7점 주고 3회 1점 주고 4회 6점 5회 2점, 그러니까 18점이 났죠. 5회까지. 그래서 1회 2점 주고 2회 점수 주는 거 보고 한 오늘 20점 날 것 같다 했는데 정말 20점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21대 8 키움이 대승을 거뒀고요. 자, 라이블리 선수가 화요일날 완봉승을 했지만 글쎄요, 라는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개 구장의 박스 스코어를 정리를 해 드렸고요. 자, 이제 기아와 SK의 경기서부터 하나씩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광현과 터너, 김광현 선수 선두타자 박찬호 선수가 이날 오늘 정말 잘해줬는데요. 1회 김광현 선수를 힘들게 했죠. 안타 치고 나가서 도루하고 결국 선취점이 됐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그 기세가 2점을 도망을 갔어요. 반면에 이제 터너 선수도 위기가 있었는데 노수환 선수한테 안타 맞았지만 한동민 선수 친타구가 정말 잘 맞았었는데 유격수 정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비 시프트였죠. 2루 베이스 쪽에 가까이 붙어 있었어요. 김선빈 선수가. 그래서 베이스 찍고 땅볼에서 병살. 그러니까 양쪽 1회가 좀 달라졌죠. 노수광은 안타 치고 베이스에 있었는데 한동민이 병살. 반면 박찬호 선수는 안타 치고 나가서 도루를 했죠. 그리고 김선빈 선수가 볼넷 1, 2루가 됐고요. 그래서 터커 우익수 프라이 때 1, 3루 최용호 안타, 안치용 중견수 희생 프라이 2점이었거든요. 그래서 1회가 좀 차이가 있었고 터커 선수가 첫 타석에 커브였는데 사실 맞는 순간 타자는 조금 욕심을 냈을 수 있을 정도의 타구가 나왔었어요. 이게 커브였는데 이제 세 번째 타석이었죠. 6회였어요. 선두 타자였는데 슬라이더였습니다. 커브는 펜스 앞에서 잡혔는데 슬라이더는 넘어갔습니다. 폴대를 맞으면서 홈런이 됐고 이게 이 점수가 2대2에서 나온 점수였거든요. 그리고 6회였고 그래서 김광현 선수도 꽤 놀란 눈치였는데 파울이 될까 안 될까의 문제였지 아마 파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안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리고 슬라이더 홈런을 쳤고 자, 재밌었던 건 7회죠. 6회까지 김광현 선수가 던지다가 7회 정영일 선수로 마운드를 바꿨거든요. 3대2에서 올라오자마자 유재신 선수가 좌선상 2루타를 칩니다. 그리고 한승택 선수의 타구가 바운드가 크면서 유격수 땅볼 3루까지 갔고요. 그리고 황윤호 선수 타석에서 유민상 선수를 대타로 냈는데요. 자, 유격수 땅볼인데 김성현 선수가 호수비를 합니다. 오늘 김성현 선수의 호수비가 꽤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2사 3루 타석에는 박찬호 선수가 나왔는데 여기서 2사 3루 상황에서 기습번트를 대죠. 이게 성공합니다. 그래서 3루 주자가 들어오고 결국 4대2 한 점을 더 도망갑니다. 이 점수가 굉장히 컸죠. 아마 이 점수가 안 났으면 경기가 또 뒤집어지거나 다시 한번 리셋되고 다시 시작했을 가능성이 좀 많죠. 근데 이 점수가 들어오면서 흐름이 어느 정도 기아 쪽으로 SK는 쫓기는 방향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기아가 어저께 경기는 굉장히 짜임새 있게 야구를 잘 했어요. 그러니까 양 팀이 똑같이 병살이 3개씩 나왔는데 그 병살 속에서도 실리를 찾은 건 기아였습니다. 자, 터너 선수 사실 거의 오른손 투수로서 투피치에 가깝죠. 거의 직구 슬라이더였고 스피드 때도 거의 동일하고 커브와 체인지업을 던지긴 하는데 그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고 상대편에서 의식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럼 결국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9위가
이 두 가지 구위가 뛰어나든가 아주 뛰어나서 버텨내든가 아니면 제구가 좋던가 아니면 볼 배합을 정말 기가 막히게 하던가 라는 어떤 조건들이 이제 따라서 붙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 터너 선수가 국내의 성적이 그렇게 올 시즌 성적이 그렇게 좋지 못했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어제는 구위가 정말 좋았습니다. 베이스볼의 구위가 좋았고 수비수들이 좀 도와준 부분도 있지만 구위가 정말 좋으면서 베이스볼이 어저께 155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150이 넘는 공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평균적으로도 1kg, 2kg 정도가 올라오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어저께 직구의 구위가 베이스볼의 구위가 좋았는데 그러니까 결국 병살 다 3개를 전부 패스볼로 뽑아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컸어요. 그래서 터너가 6회까지 던진 부분이 굉장히 컸다 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8회 사실 하준영이나 문경찬이 사실은 긴장감이 있죠. 5점을 지키지 못했다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올라오자마자 조금 얼굴에 써있더라고요. 그래서 김성현을 하준영이 볼넷을 줬고요. 근데 노수광을 3볼 원스트라이크까지 갔는데 좌익 스프라이 이게 컸던 것 같고 여기서 자신감을 얻고 한동민과 최정 한테는 안타 맞았지만 로맥을 삼진으로 잡아냈어요. 그러니까 문경찬도 문경찬이지만 저는 하준영 선수가 훨씬 더 앞으로 뒤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올 시즌에 건진 가장 큰 불펜의 보물은 하준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9회 문경찬도 고정욱, 이재원, 김강민을 잘 처리를 하면서 경기를 4대2 그래서 8승 7패 1무로 SK전 상대 전적 1위로 시즌 최종전을 마치게 됐습니다. 박찬호 선수가 확실히 과감하고 남다른 야구 센스가 있구나를 볼 수 있었던 경기였고요. 투피치 투수들이 결국 구위가 뛰어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힘들다. 그래서 오늘 그 구위가 뛰어났던 경기, 그래서 그 경기에서 이겼다 라고 보여지고, 근데 뭐 사실 매 경기 구위가 뛰어날 수 없으니 제구, 그 다음에 볼배합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죠. 예, 완급을 가져갈 수 있는 뭔가가 없으면 터너는 힘들지 않을까. 롱맨으로서 선발 피처로서 짧게 쓰는 거는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자, LG와 KT 1대 0의 리드였죠. 그러니까 결국 투수가 관건이었던 것 같아요. 배재성 선수가 정말 잘 던졌어요. 잘 던졌고요. 배재성 선수 그리고 장성우 선수, 제가 최근 KT 경기 보면서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배재성, 김민수 선수 두 명의 선수가 선발진에서 역할을 제대로 해주고 있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요인은 몸쪽을 제대로 쓰고 있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죠. 물론 배재성은 위에서 아래로, 김민수도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슬라이더, 그리고 또 체인지업이 좋고 몸쪽을 던질 때 주저함이 없는 그 부분이 굉장히 좋죠. 그래서 일단 가지고 있는 구종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공이고 몸쪽 공을 던질 줄 안다라는 부분이 장성호한테 몸쪽을 쓸 수 있는 여유를 만들어주고 자신감을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서로가 주고받은 것 같아요. 자꾸 던지게 해서 자신감을 얻고 좋아진 부분도 있고, 결과가 좋으니 캐쳐도 계속해서 쓸 수 있고, 이런 어떤 서로 상호 얻고 얻은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제도 뭐 몸쪽 공에 대한 효과가 굉장히 컸습니다. 결국 인하이, 그러니까 몸쪽에서 가슴 높이로 들어오는 공들이 상대 타자들한테 의식이 되고 결과가 되면 결국 바깥쪽에서 떨어지는 바깥쪽에 떨어지는 위아래로 떨어지는 슬라이더나 체인지업이 효과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배재성 선수는 위기 때마다 오른손은 몸쪽 들어갔다 바깥쪽을 갔죠. 이게 계속해서 타자들한테 의식이 남아있다 보니까 굉장히 폭을 넓히는 그런 피칭, 그리고 실투가 실투처럼 보이지 않는 그런 피칭이 가능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반면에 윌슨 선수는
결국 5회에 잡혔거든요. 5회에 잡혔는데 문제는 일단 적응하는 부분에서 확실히 두 번째, 세 번째 타석에 가면 윌슨 선수가 그렇게 최근에 공이 좋지 않기 때문에 잡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문제는 5회였는데요. 볼넷이 문제였죠. 김영환 선수 볼넷 줬고요. 하위 타선이었어요. 그리고 엔드란이 나왔어요. 5회에. 원볼 투 스트라이크 상황에서 장성호 선수한테 치고 달리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아마 런앤히트였던 것 같은데, 변화구 타이밍에 뛰어라. 근데 타자가 쳤어요. 근데 정주현 선수가 베이스 커버를 들어가다가 아마 흔들렸겠죠. 그래서 글러브에 맞고 센터 앞에 안타가 되면서 1-3루가 됐고, 그리고 나서 심우준 선수 다시 볼넷이었거든요. 그래서 말루가 됐어요. 이때 LG의 수비가 중간 수비였거든요. 중간 수비였기 때문에 바운드 자체가 평상시 그 더블 위치보다 조금은 당겨져 있었던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잠실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국내 구장의 그 그라운드는 주로가 아무래도 좀 울퉁불퉁할 수밖에 없거든요. 파여요, 조금. 어저께도 잠실구장 보니까 그 1루 2루간에 주로가 좀 많이 좀 파여 있더라고요. 자, 결국 타자 김민혁이 세컨 땅볼을 칩니다. 근데 주로의 파인 곳에 맞으면서 참 어정쩡한 바운드가 되고 펌블이 나왔죠. 실책이 나왔습니다. 아마 세컨 땅볼 잘 맞은 타구가 아니고 먹힌 타구라서 더더욱 어려웠을 거예요. 이렇게 타구가 딱딱딱딱 깔려가다가 결국 마지막에 탕 튀었거든요. 그 주로에 맞으면서. 그래서 이루수 입장에서는 딱 실책하기 좋은, 급하게 서두르면 무조건 실책이 나오는, 맞는 순간 김민혁 선수한테 그런 타구가 나오는 순간 저거 어렵다. 왜냐하면 타자 주자 다리 빠르죠. 병살은 해야겠죠. 이게 문제였던 거죠. 거기서 하나만 잡겠다. 근데 이제 중간 수비에 들어와 있었다는 부분도 결국은 운이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게 수비 쪽에서 문제는 정주현 선수의 문제라기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어려운 타구였다. 그러니까 쉬운 타구를 놓친 건 아니었다. 사실 라이너 타구가 왔을 때 못 잡은 부분은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라이너 타구가 좀 마지막에서 휘었는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잡을 수 있는 타구였던 거는 맞는데, 이 땅볼은 조금만 본인이 서두르면 정말 쉽지 않은 타구였어요. 아니면 주자를 넘어섰어야 되거든요. 그 주자 라인을 넘어서서 들어오지 않았으면 잡기가 쉽지 않은, 그러니까 주로를 점령을 했어야 되는데 주로보다 한 발 정도 뒤에 있었어요. 1m 정도 뒤에. 그러다 보니까 좀 힘들었던 것 같다. 그래서 에러가 나왔던 것 같고, 근데 문제는 이 이닝을 재정립을 해주면 윌슨 선수가 사실은 이 심우준 선수 볼넷이 좀 큰 것 같아요. 선두 타자 볼넷도 컸지만 이게 1회서부터 1회, 2회, 3회, 4회까지는 잘 왔는데 볼넷이 3개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닝이 지나면 지날수록 4개가 나왔네요. 지나면 지날수록 윌슨 선수가 체력적으로 힘들어한다라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만큼 힘든 투구 폼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만큼 신경 써서 던지지 하나하나 그 리듬을 신경 써서 던지지 않으면 안 되는 지금 투구 동작이고, 결국 주자 나가고 막 상황 우왕좌왕 하면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이 부분은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좀 바꿔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6회에 유한준한테 홈런 맞았죠. 커브였어요. 커브가 홈런을 맞을 정도면 정말 윌슨이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심우준 선수가 그라운드 홈런을 만들어냈는데, 자, 요것도 외야수들이 승부를 걸어 들어왔죠. 3대1 상황에서 주자 상황에서 승부를 들어오면서 결국 2사 상황이었는데 심우준 선수한테 이제 압박 수비를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우중간 쪽으로 빠른 라이너 타구가 나가면서 이게 빠졌고,
심우준 선수는 빠른 다리로 홈까지 들어왔습니다. 굉장히 앞에 있었거든요. 결국 이 승부수 5회와 6회 승부수가 실패를 했다. 수비에서는 특히 6회 3대1에서 승부를 걸었다는 부분도 네. 자, 그래서 윌슨은 무너졌고 배재성은 버텨내면서 KT가 LG전을 이겨냈습니다. 자, 롯데와 NC의 경기, 신봉기 선수가 돌아와서 정말 좋은 활약 보여줬죠. 혼자서 3타점이었어요. 5점 중에 3타점을 신봉기, 그리고 결승타까지 뽑아냈고 3안타였어요. 그러니까 신봉기도 한 시즌을 뛰기 위한, 풀 시즌을 뛰기 위한 체력이 먼저 돼야겠다. 그리고 유격수는 신봉기가 혼자 맞기에는 조금 힘들겠구나. 그것만 좀 조절해주면 신봉기는 신봉기 나름대로 쓰여짐이 있는 그런 전력이겠구나를 좀 느꼈다라고 보여지고요. 루친스키 선수가 첫 번째 실점할 때는 지난번 두산전하고 똑같은 패턴이었죠. 그게 결국 잡히면서 허일 선수한테 2루타 맞을 때 몸쪽 가다 잡혔었거든요. 그리고 확실히 그날 무리한 게 오늘 느껴지더라고요. 그날과 오늘의 공은 조금 달랐다. 두산전에 던졌던 공과 오늘 롯데전에 들어왔을 때의 공은 조금 다르더라. 조금 힘이 없더라 라는 부분이 있었고, 결국 루친스키 선수가 그나마 그러면서도 좋은 투구를 하고 내려갔는데, 문제는 4회였죠. NC의 공격, 이명기 선수의 번트 미스가 컸어요. 여기서 3루에서 무사 1루에서 3루에서 아웃이 됐고, 스몰린스키 선수가 병살타를 치면서 4대1로 리드한 상황에서 여기서 한 점만 더 도망갔으면, 한 점만 더 도망가기 위해서 번트를 댔는데 실패하고, 결국 이 흐름, 점수를 못 낸 흐름이 뒤쪽에 돌아왔죠. 돌아와서 결국은 롯데에게 잡히고 맙니다. 8회 2사 후에 한동희 선수한테 잡힌 거죠. 허일 선수 볼넷, 신봉기 우중간 2루타, 그래서 2점이 다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2사 후 아쉬웠다. 자, 이렇게 해서 롯데가 7연패를 끊고 4대1 에서 넉점차 게임을 잡아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하나와 두산의 경기인데요. 린드블럼 선수 이야기 안 할 수 없죠. 20승 1패, 24경기 만에 20승이었고 2회 먼저 실점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 15타자 연속 범타였고요. 완타 하나 맞고 나서 다시 이성열 선수가 대타 나왔을 때 병살 처리합니다. 대단한 투수였고, 그리고 다시 8회 올라와서 삼진 2개 잡으면서 3자 범퇴였죠. 삼진 9개 잡았는데 잘 던집니다. 예, 특별한 미사고가 필요 없을 정도로 잘 던졌고, 타선에서는 김희환 선수가 한화에서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았는데, 아무래도 이 완급의 차이, 그러니까 이게 타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흔들리나 봐요. 예, 그래서 주자들은 나가는데 점수까지는 연결이 안 됐습니다. 안 되다가 4회에 오재일 선수가 풀어냈죠. 오늘 오재일 선수하고 페르난데스 선수 3안타 경기고 3타점 중에 2개였거든요. 그래서 이 2명의 선수가 결국은 이닝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잡아내더라 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부분은 김희환 선수는 어쩔 수 없죠. 예, 점수를 주는 정도는 2점, 석점까지는 김희환 선수의 탤런트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잘 던졌는데 린드블럼하고 붙었다는 게 좀 아쉬웠다 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 페르난데스, 오제일이 게임을 풀어냈어요. 그래서 2점, 쫓아가는 점수 동점, 그리고 허경민 선수도 오늘 2안타 1타점, 이게 결국은 하나를 잡아냈습니다.
그래서 하나 두산전은 린드블럼 선수의 20승 그리고 20승 투수는 2점을 먼저 주긴 했지만 그 다음을 깔끔하게 막아냈다. 타선을 막아내니까 결국 타선이 역전해 주더라. 이런 게임이었습니다. 그리고 김지한 선수가 갈비뼈 쪽에 좀 타박상인지 아파서 이제 병원에 실려 갔는데요. 큰 부상이 아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 키움과 삼성. 라이블리 선수가 참 많은 평가들을 헷갈리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8회 9점을 줬잖아요. 근데 화요일 날 완봉승을 한 후유증이 그대로 나오는 것 같다. 맥과이어 선수도 노히트 노런 후유증이 좀 있었죠. 근데 라이블리 선수도 완봉승의 후유증이 있는 것 같다. 오늘 화요일 날 던지던 모습과 오늘 던지는 모습은 전혀 다르더라. 일단 그 본인이 의식하고 있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몸이요 피로도가 좀 느껴졌어요. 그리고 굉장히 상체가 굽어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키움 타선이 처음 본 공인에도 불구하고 잘 치더라고요. 예. 그리고 일단 항상 말씀을 드렸죠. 첫 경기 평가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팔 위치가 낮다. 그래서 타자들의 눈높이에 딱 맞아서 거기에 이제 뭐 특별하게 변화구가 특수한 타자들을 압도할 만한 변화구가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도 않다. 그래서 스피드 공, 그러니까 그 스피드, 그러니까 낮은 팔 위치에서 스피드를 넣어서 던져야 된다. 거기서 이제 낮게 들어오는 볼, 날리는 공, 이 두 가지가 라이블리 선수의 이제 특징인데, 그 특징이 힘이 떨어지면 아무 의미가 없다. 이게 어저께 경기였어요. 예, 스피드는 별 차이가 한 1km, 2km 정도였던 것 같은데, 공 자체가 힘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던 부분이고요. 변화구 자체도 1회 센즈 선수한테 우중간 2루타를 펜스에 맞았는데 처음 본 커브였는데도 따라가서 치더라고요. 그래서 라이블리 선수가 4일턴 예, 이렇게 좀 기복이 있더라 라는 부분도 알 수 있었고요. 팔 위치가 낮다 보니까 그리고 또 낮게 던지려고 상체를 좀 구부리는 동작이 하나 있거든요. 킥 동작을 하고 수그리는 동작이 있는데 그게 이제 화요일 날 던지고 나서 어저께는 처음서부터 좀 수그리고 있고 좀 급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안 맞고 공이 뒤에, 그러니까 머리는 앞으로 가고 손은 뒤에 있고 이런 느낌이 좀 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맞아 나갔고 가장 컸던 건 2회에 번트가 나왔죠. 2회에 김규민 선수 2루타 치고 나서 이지영 선수가 번트를 댔는데 강민호 선수한테 갔었거든요. 근데 강민호 선수가 태그 플레이인데도 불구하고 한 점을 안 주기 위해서 3루 쪽에 승부를 걸었는데 이게 세이브이 됩니다. 야수 선택이 되죠. 여기가 좀 컸어요. 안 그랬으면 게임이 조금 더 치고받고 했을 게임이 될 수도 있다. 한 점 주더라도 라는 게임이었는데 여기서 결국은 야수 선택이 나오면서 게임은 걷잡을 수 없이 키움의 흐름으로 가버렸죠. 그리고 김규민 선수의 이제 베이스 러닝인데 스라이딩 부분인데 가끔 스라이딩 하는 선수들을 보면 이 발목을 세워서 들어가는 선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발목 사실 베이스 쪽으로 이렇게 약간 그 베이스가 있으면 베이스 그 밑에 부분을 슬라이딩은 사실 베이스 밑에 부분을 그 베이스를 들어 올리듯이 들어가는 게 맞거든. 그러니까 발목이 약간 누워서 들어가는 게 맞는데 김규민 선수는 아직까지는 슬라이딩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슬라이딩 자체가 발이 똑바로 섰었어요. 그러니까 하늘을 봤죠, 발끝이. 근데 보통 발끝은 수평으로 누워야 되는데 하늘을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결국 탄력에 의해서 베이스를 지키고 있는 이원석 선수 발목하고 같이 부딪혀 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이원석 선수가 부상 입고 나갔거든요. 그래서 이원석 선수는 이제 어차피 태그 플레이였기 때문에
공을 받아서 태그 들어오는 부분이었고, 그래서 강민호 선수의 이 야수 선택이 결국은 좀 아쉬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브리검 선수 10승 거뒀죠. 예. 근데 사실 브리검 선수도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는데 타선이 점수를 많이 줬고요. 내줬고 어저께는 체인지업이 좀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타자한테도 좀 많이 섞어서 던졌던 게 하나의 포인트. 그래서 페이스 유지, 그러니까 게임의 흐름을 유지하는 건 성공을 해줬다 라는 정도였습니다. 자, 결국 21대 8 삼성이 대패였고, 라이벌리 선수가 뭐 선발 피처가 9점 주고 내려가고, 김대호 선수 올라와서 거의 뭐 치는데 안타더라고요. 예. 그래서 21대 8로 키움이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를 마치고요.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